살 빼는 주사 맞았더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집중력이 올라갔어요. ADHD가 나은 것 같아요. 요즘 SNS에 이런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맞았더니 체중뿐 아니라 뇌까지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ADHD를 치료한다는 건 현재 과학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이 약이 뇌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서부터가 소문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마법의 약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쉬운지까지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약이 뇌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그 다음 ADHD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현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만능약 심리의 정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기본부터 짚겠습니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마운자로의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 이 약들은 모두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호르몬인 GLP, 이를 흉내내는 물질입니다. GLP, 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일의 약자인데 이름은 복잡하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밥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어 뇌에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받는 수용체, 그러니까 GLP-1 수용체가 뇌의 여러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뿐 아니라 보상과 쾌락을 처리하는 중변연계 도파민, 경로에도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GLP-1 수용체가 있는 뇌 영역을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약의 목적지는 식욕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열쇠로 열리는 보상의 방, 충동의 방도 존재했던 거죠. 실제로 2014년 네덜란드 VU 대학교 의료센터의 fMRI 연구에서 GLP-1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음식 관련 자극에 대한 뇌의 보상 반응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봤을 때 저거 먹고 싶다는 반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GLP-1 약물이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에 작용해서 음식뿐 아니라 알코올, 니코틴 등에 대한 갈망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확립된 과학입니다.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ADHD를 치료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ADHD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근거가 있는 걸까요? 먼저 사람들이 왜 이런 기대를 하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ADHD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도파민 시스템의 조절 어려움입니다. 동기부여, 충동 조절, 보상 처리, 이 모든 게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고 ADHD 약물인 리탈린이나 에더럴도 결국 도파민 경로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GLP-1 약물도 도파민, 보상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경로에 작용하니까 ADHD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추론이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미국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된 GLP-1 약물의 ADHD 관련 임상 시험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데이비드 굿맨 교수의 말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버즈를 만들어내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약물을 ADHD에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환자군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요. 2025년 3월 국제학술지 IJMS에 발표된 멘델리안 무작위 배정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GLP-1 수용체 활성화와 ADHD를 포함한
10가지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유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한 데이터셋에서는 GLP-1 약물 사용과 ADHD 위험 감소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의 독립적 데이터베이스를 합쳐 메타 분석을 했을 때 그 연관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합니다. G모델에서 GLP, 1수용체 작용제가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며 인지 기능을 개선했다는 전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크레이그 서먼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 쥐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항상 인간에게도 통했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질병을 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굿맨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GLP, 1수용체가 ADHD의 핵심 문제인 주의력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동성과 관련된 보상 영역에는 있지만 집중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NS에서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후기들은 뭘까요? 가능성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푸드 노이즈의 감소 효과입니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인지적 자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헤드폰을 끼면 소음이 줄어서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음식 잡념이라는 소음이 줄어든 것이지 집중력 자체가 향상된 건 아닙니다. 둘째, 체중 감소에 따른 전반적 건강 개선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신 염증이 감소하면서 낮 동안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겁니다. 셋째, 위약 효과입니다. 정신과 연구에서 위약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약이 뇌에도 좋다더라는 기대 자체가 주관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GLP, 1 약물이 뇌의 도파민, 보상 경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푸드노이즈 감소와 전반적 건강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중력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ADHD의 핵심 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실행 기능 장애를 직접 치료한다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건 가능성 있는 가설이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훌륭한 약인 건 사실입니다. 비만이라는 질환의 치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줄이고 주요 신장 사건을 24% 감소시켰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단한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약에 마법을 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빼준다. 술 생각도 줄여준다. 담배 끊는 것도 도와준다. 머리도 맑게 해준다. ADHD도 나아지게 해준다. 치매도 예방해준다. 하나의 약이 이 모든 걸 해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맞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리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해결책 편향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의 깔끔한 해결책이 나타나면 그것에 모든 기대를 올인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가 이 심리를 증폭시킵니다. 긍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후기를 씁니다. 효과가 없었던 사람은 조용합니다. 레딧의 ADHD 커뮤니티를 보면 나는 GLP, 이르로 ADHD 증상이 좋아졌다는 글과 나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는 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전자를 밀어주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비만 치료제 맞으면 ADHD가 나아지려나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ADHD는 검증된 진단 과정과 검증된 치료법이 있는 질환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 없이 SNS 후기를 보고 약물을 선택하는 건 남의 안경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도수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짚어야 합니다.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를 표방하는 허위 광고 식품이 10여건이나 적발됐고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되는 사례도 35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법의 약 서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비만이라는 질환에 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이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뇌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GLP-1 비만 치료제는 뇌의 식욕 중추와 도파민 보상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둘, 하지만 ADHD의 핵심 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실행기능 장애를 직접 치료한다는 임상 근거는 2016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임상시험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셋, SNS에서 보이는 집중력 향상, 후기는 푸드노이즈 감소, 전반적 건강 개선, 위약 효과 등 간접적 요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GLP-1이 뇌의 신경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전임상 데이터는 흥미롭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확실한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답이 나오기 전에 검증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약물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비만이 고민이라면 비만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ADHD가 의심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를 받으세요. 둘 다 각각의 전문적인 치료 경로가 있는 질환입니다. 하나의 약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그건 약의 효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연구 결과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중단하면 일반 다이어트보다 최대 4배 빠른 속도로 체중이 돌아옵니다. 1년 안에 감량 체중의 60에서 70%가 원상 복귀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약을 끊는 순간 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줄어들었던 식욕 호르몬이 다시 올라오고 신진대사는 다시 느려집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뇌의 복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은 뇌를 바꾼 게 아니라 억눌렀던 겁니다. 약이 사라지면 억눌렸던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반면에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은 뇌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꿉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BDNF라는 뇌성장 인자의 분비를 늘립니다.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전신 염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약을 끊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느립니다. 주사 한 방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힘들고 훨씬 지루합니다.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리게 만들어진 변화는 느리게 사라집니다. 아니, 습관이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나쁜 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에 기대어 살 수는 없습니다. 주사가 여러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주사가 여러분 대신 근육을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주사가 여러분의 뇌를 영구적으로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뇌를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두 발과 두 팔, 그리고 매일의 선택입니다.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습관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만 치료제 경험이든 운동으로 변화를 만든 경험이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단, 특정 약물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먼저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가 건강한 선택을 만듭니다. 마인드 꾸미기였습니다.